그리고 안보는 미국 의존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떼놓으려는데 한국은 미국한테 그냥 매달려서 끌려만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워싱턴 핵협의라는 이 황당한 바이든과의 약속. 바이든 지금 저 치매에 가까운 노인이요. 워싱턴 핵협의가 뭔데? 핵우산 확장 억제가 뭔데?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미군 철수요? 현실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안보를 해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핵무장은 꿈도 못 꾸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나경원이 빼고 나머지 3명이 핵무장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계급 계층의 극심한 양극화를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능력주의 사회, 실력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실패는 당연하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노력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 실력주의가 거짓이라는 게 미국에서 요즘 드러나고 있죠. 능력주의, 실력주의의 배경에도 부모의 자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자식들, 김현장 같은 그런 로펌에 수도 없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인턴. 그리고 로스쿨에 들어가고 또 더 나아가서 각종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국민의힘이든 저 민주당이든 기득권 정치인들이 자기 자식들 그렇게 다 손을 써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능력주의지 그 능력주의의 모델은 그냥 없는 집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난 애들 한두 명 이야기고 나머지는 능력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회 가로채기를 통해서 부모가 빽이 있으면 대학 들어가기도 쉽고 조국이가 입증했잖아요. 근데 조국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부자 동네에서. 왜? 다 적어도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군대도 적당히 빼주거나 편한 데 보내고 취직할 때도 부모의 입김이 작용하고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다 시험 쳐서 공평하게 군에 가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 세습 사회가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수의 여러 가지 주장이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운동권 심판하는데 운동권은 그래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정을 가짜로라도 말했지만 보수는 기득권 편만 들고 살아와 놓고 심판을 하자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재명 조국 심판 말하지만 이재명 조국보다 너가 더 나쁜 사람이다라는 게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보수의 이런 아젠다가 안 먹히냐. 보수 아젠다 상당수가 수국 꼴통이라는 거죠. 향후에 수도권 선거에서 저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제 영원히 못 이긴다고 봅니다. 이 수준으로 간다면요. 집값이 저 꼴인데 수도권 선거에서 지금 수도권이 집값이 제일 심하잖아요. 지방에 가면 그래도 2, 3억짜리 아파트에 집 문제가 크게 고통은 아니에요. 근데 수도권에서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수도권으로 올라오죠. 대학만 갔다 하면. 그런데 수도권에서 집값이 저렇게 비싸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회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다가 선거 때마다 똘똘 뭉쳐서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도 저거가 어떤 꼬라지도 모르고 총선 때도 부동산 투기꾼 같은 주장만 열거하다가 개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못 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나경원이나 한동훈이나 그런 예라고 봐요. 뭐 윤상현이도 그런 예 중에 하나일 거고요. 태어날 때 흙수저인 원희룡이는 그가 태어나가지고 검사를 하고 정치권에 들어오면서요. 한국의 학력고사 수석을 했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이 노력의 결과를 가지고 기득권에 베여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기득권 정치에 철저히 길이 들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수저나 이런 거 할 때를 잊어버린 거죠. 원희룡이가 제주도지사를 할 때 제주도 중국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판을 만드는 것도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그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가 입에서 아무리 보수 정치 개혁을 말해봤자 국민의힘은 절대로 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문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없는데 어떻게 대안이 제대로 나와서 개혁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저렇게 지지리도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저 부패 혐의자 이재명이에 한참 뒤떨어지는 국민의힘
이번에 당권 주자들의 대선 지지율을 보면요. 그거 왜 그럴까? 사람 하나 나눠놓고 붙여보면 다 이재명이보다 잘났을 걸로 보이는데 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저렇게 차이가 날까? 그거는요. 이재명은 사기꾼이고 범죄 혐의자일지 몰라도 우리의 문제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국민의힘의 4명은 너네들은 사기꾼 범죄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걸요. 국민의힘 저 사람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모르는 부분에 자극이 어디에서 가야 되겠습니까? 당원에 의해서 자극이 가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 수백만 명이 있고 당비를 그래도 그 중에 한 5분의 1이 낸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한마디로 정당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노력은 제로입니다. 좌빨은 개딸들이 물론 그것도 이재명이의 배우가 있지만 당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몰려다니면서 댓글을 달고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당의 방향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당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 이런 걸 보셨어요? 국민의힘에는 당원들이 전부 다요. 작업의 대상에 불과하죠. 전당대회가 있다 하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한 몇 년 전도 그랬습니다. 갈비집 잡아놓고 대의원들 반미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은 소극적으로 전당대회 때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통제를 받아서 그들이 누구 찍어라 줘라 하면 찍어주는 도구적 역할만 했지 능동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당에 반영을 하고 당원들의 조직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의 당원이 아니라 과거에 보수단체의 조직원 정도에 불과했죠. 관변단체 조직원요. 그러니까 관변단체 조직원 비슷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당의 변화를 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저것도 안 변해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안 변하듯이 국민의힘의 당원 수준도 절대 안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보수 정치가요, 왜 안 변하는가? 이걸 우리가 원인을 진단을 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막연하게 밀어주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보수가 왜 빅 스텝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